경남과학고등학교 2학년 피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그 강연에 대한 팜플렛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어제 강연했던 거의 제목은 우리는 화시지병이다입니다. 여기 이 한자 화시지병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이 화시지병이라는 것은 한자를 풀이하면 화시의 구슬이라는 뜻이래요. 화시지병은 한 기자의 화시편에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전국시대 때 화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화시는 옥돌을 감정하고 다듬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초산이라는 산에서 옥돌을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예쁜 옥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왕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왕에게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왕은 이게 그냥 돌이야 옥이야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하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감정하는 사람이 딱 보고는 이건 돌이에요 라고 하길래 여왕이 감히 나한테 지금 돌을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바치려고 했어? 감히 날 속이려고 하다니 하면서 화시의 한쪽 발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여왕이 죽고 무왕이 죽기로 했어요. 그때도 화시는 옥돌을 들고 달려가가지고 무왕에게 바치려고 했습니다. 무왕도 이걸 받아들고는 감정가한테 맡겼는데 이번에도 감정가가 이건 돌이에요 라고 해서 화가 났던 무왕은 화시의 나머지 한쪽 발목마저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뒤 무왕이 죽고 운왕이 죽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화시가 그 자신의 옥돌을 들고 초산에서 엉엉 울었어요. 사흘 밤낮 동안 눈물이 다 마르고 피눈물이 날 때까지. 이를 이상하게 여겼던 문왕이 화시한테 다가가서 네가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화시가 저는 양쪽 발목이 다 잘려서 울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게 단지 옥돌을 보고 그냥 돌멩이라고 하고 그리고 고든 성비를 덜어 사기꾼이라고 하니 그것이 슬퍼서 웁니다 라고 하니까 문왕이 그 옥돌을 보고는 내가 가져가겠다 하고 가져가서 다듬어 봤어요. 그 옥돌을 한번 가공을 해보니까 그 화시가 말한 대로 천하에 둘도 없는 명옥이었던 것을 확인했고 그 아름다운 옥을 이 화시 이름을 따서 화시의 구슬, 화시지벽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로 넘어가면 어제 발명에 대해서 강연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강연을 주제로 발명이라고 잡을 정도로 우리 학교는 발명 활동을 참 많이 하는데요. 특히 연초가 되면 모든 학생들이 발명을 하려고 목숨을 겁니다. 저도 이제 발명 활동을 해야 되겠기에 뭘 이제 아이디어를 낼까 고민하다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청소가 용이 한 8착씩 마우스 사용 장치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면 경남과학고등학교에서는 물론 다른 과학고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RN이라는 주제로 RN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학생이 연구 활동을 합니다. 그 연구 활동을 하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연구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있었어요. 동물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이런 녀석 40마리를 키웠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고 싶어서 딱 먹이를 먹는 아주 귀여운 사진을 찍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니라 얘는 실제로 보면 가가지고 먹이를 주려고 가면 맨날 먹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조그만한 게 계속 먹고 싸고 하니까 크기는 조그만한데 큰 마우스보다 싸는 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톱밥이 계속 오염이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틀에 한 번씩 또 톱밥을 갈아줘야 합니다. 또 톱밥을 갈아주려고 하면 너 이런 정신 나와가지고 톱밥을 가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다른 데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톱밥을 버려야 하거든요. 혹시 쥐가 도망다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엄청나게 빨리 돌아다니는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얘를 뛰어넘을 쥐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얘가 한번 딱 바닥에 떨어졌다, 도망을 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명하고 같이 연구를 했는데 그 한 마리를 잡으려고 3명이 다 뛰어들어야 겨우 잡을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 하면 청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튀김을 할 때
칠해가지고 이제 기름을 딱 건지면 기름은 나고 딱 튀김만 이렇게 딱 건져내는 거. 그것처럼 앞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내부 케이지를 추가하는 걸로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사실 이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들고 제 지도교 교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어떤가요? 이 아이디어는 어떤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늘 이건 뭐야?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정편없어. 이거 뭐 1차 탈락감이네 하면서 늘 거절을 당했는데 이 아이템만큼은 오케이 라고 하신 거예요. 아, 됐다. 이거 아이디어 내가 생각해도 괜찮고 또 지도교수 선생님께서 그렇게 깐깐한 쌤이 오케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제 놈이다 생각해서 아주 좋은 기분 좋은 감정 마음으로 이렇게 작품 제작 계획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들뜬 마음으로 경남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출품을 했어요. 그리고 1차 발표날 저는 정말 들뜬 마음으로 내 이름이 있겠지라고 딱 명단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 이름이 없어요. 1차에서 탈락한 거예요. 왜 내가 떨어졌지? 바로 옆에 있던 제 친구는 마감 하루 전에 급하게 이제 서류를 써가지고 냈는데 걔는 되고 저는 야 지도교 박사님이 이제 오케이까지 해주셨으니 될 놈이다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도 그냥 내 아이템이 형편이 없었나 보다 싶어서 그냥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선생님이 떨어진 아이들아 그 아이템을 들고 이 대회에 한번 내보려.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경남 단위고 이거는 전국 단위죠. 더 큰 대회에 내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템으로. 그것도 저는 이 경남대회에서 1차 탈락을 했죠. 서류에서 떨어진 거를 지금 이 대회에 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 어차피 내봤자 뭐 1차 가기로 전에 이거 서류부터 망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안 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버텼는데 공모전 마감 하루 전날에 지도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대회 냈냐고. 아니요? 라고 하니까 내라는 거예요. 하루 남았고 또 쌤이 갑자기 또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서류를 그대로 냈어요. 이 대회에 냈다고. 1차 탈락. 그대로 냈으니까 또 저도 이제 기대를 안 하겠죠. 정말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대가 안 됐던 대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회를 딱 공모전에 딱 확인을 버튼 누르고 바로 까먹었어요. 제가 이 대회에 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뒤 하루는 제가 급한 이메일을 받아야 돼서 새로 고침을 막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똑 하고는 이런 이메일이 왔습니다. 응? 1차 합격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봤는데 1차 합격됐으니까 언제까지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경남대에서 1차에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서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미리 실무를 만들어 놓은 것도 없어요. 그 같이 합격했던 애들은 대부분이 이제 1차를 합격해서 실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만 가다 적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다 또 시험 기간이고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나무 젓가락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세미를 써가지고 하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발표를 할 때도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정말 진짜 이렇게 박진감 떨어졌던 대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눈치 빠르신 분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은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은상이라는 거예요. 분명 똑같은 아이템이었는데 경남대회에서는 서류에서 얄짤 없이 다 잘라버리고 그 전국 대회인 이 대회에서 우리 저한테 은상을 준 거예요. 제가 강연 처음에 그 간단하게 화시지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건데 화시지벽에서도 화시가 무왕하고 여왕한테는 들고 갔을 때는 발목을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왕한테 들고 갔을 때는 그것을 문왕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 명옥이라는 걸 알아줬단 말이에요. 이게 화시가 문왕 앞에서는 특별히 거기다가 재색을 하고 리본을 달아서 이쁘게 꾸미고 그런 게 아닌데 분명 똑같은 옥돌이였는데 누구는 그것을 그냥 돌덩어리라고 봤고 누구는 그것을 옥돌이라고 봐서 그것이 제대로 빛을 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모두 다 옥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옥을 더욱더 아름답고 예쁘게 다듬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그 공모전이나 대회, 입시, 취업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이때 떨어지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장점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오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오기예요. 어느 공모전에서 여러분이 당신이 당선이 됐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찬란한 오기의 그 빛을 눈치챘다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떨어졌다면 그거는 당신이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냥 돌덩어리, 못생긴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 찬란한 빛, 아름다운 빛, 그리고 정말로 매혹적인 광택, 이런 것들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알아주지를 못하고, 그리고 캐치를 못한 거죠. 지금 여러분은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그 목표를 더욱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다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계속 나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찬란함을 알아주는 대상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찬란함이 결국 빛을 발해서 여러분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러면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